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여러분, 관롱집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기가 고환의 동이와 우문태의 서위로 찢어지는 6세기의 중반, 낙양이 부기의 수도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동이가 서위보다 우위에 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위의 수장 우문태가 동이를 하루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자신이 북진에서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왔었던 진민 세력에다가 기존의 관중 또는 관서, 관롱 지역에 있었던 토착 향병 집단들을 합쳐서 관롱 집단이라는 무장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동이에 대항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관롱이 어디냐 하면 관중과 농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관중을 보면 낙양과 장안 사이에 함곡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함곡관을 기준으로 동쪽을 우리가 관동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함곡관을 기준으로 서쪽을 관서 또는 관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중이나 관서는 섞어서 그냥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자그맣게 쌓은 성을 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동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안과 낙양 사이에 동관이 조그맣게 있는데, 이 동관은 함곡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동관 약간 동쪽에 함곡관이 있고, 이 관동과 관서를 나눌 때는 함곡관을 기준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를 관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서북 쪽에 소관이라는 곳이 있고, 이 남동 쪽으로는 무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대산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개의 동서남북으로 있는 관 가운데 있다, 그래서 관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관롱 집단에서 관중은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농서 지역이 어디냐 하면, 농서 지역은 현재의 감숙성 동쪽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대산관 서쪽에 보면 농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래, 농산의 서쪽을 농서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감숙성이 이렇게 서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 농서 지역은 감숙성의 동쪽 끝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 관중은 섬서의 남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서 지역과 관중 지역을 합쳐서 관롱 집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관롱 집단은 우문태를 따라서 북진에서 내려온 진민 세력에다가 기존의 관롱 지역에 있었던 토착 세력을 합쳐서 만든 무장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관롱 집단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서위가 북주, 수나라로 이어지고 또다시 당나라가 돼서 제1대 고조, 제2대 태종, 제3대 고종 이치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가 넘도록 이 중국의 모든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지배했던 사람들이 바로 관롱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나가던 관롱 집단은 과연 언제 그 권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축천, 측천무후 시대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축천의 집권 과정을 통해서 관롱 집단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천무후 또는 무축천은 원래 이름은 무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무사왁은 당 고조 이연이 태원유수로 있을 때 알게 돼서 관직에 등용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양씨도 수나라 개장을 지낸 양달의 딸로, 넓게 보면 무축천 자체가 관롱 집단에 포함되는 인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무축천 소개 영상에서 제가 위키백과를 기준으로 해서 무축천이 태어난 해가 624년이다 라고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근데 태어난 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당 고종 이치가 628년에 태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이치보다는 적어도 동갑이거나 나이가 많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무축천은 보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워낙 뛰어난 미인이었기 때문에 태종의 황후인 장손황후가 사망한 후에 636년에, 그러니까 약 10살이 조금 넘었을 시점에
궁으로 들어가서 오품에 해당하는 제인에 봉해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무축천을 무제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무제인으로서 지내다가 태종이 죽게 되니까 후궁은 비군이, 그러니까 여승이 되어야 한다는 법도에 따라서 머리를 깎고 감업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때부터 무축천은 잊혀진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무제인이 궁에 제1궁에서 고종의 후궁이 되느냐 하면 고종의 황후가 왕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황후는 미모도 뛰어나고 정숙해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후사가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고종 이치의 애정이 왕황후에서 소숙비로 제2인자 소숙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종과 무제인의 어렸을 때의 감정을 알고, 이 어렸을 때의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 태종이 병에 걸렸을 때 그 축천무가 잘 병간호를 하거든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치가 미모에 반해서 사랑하게 되는 그 첫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왕황후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종을 소숙비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 무제인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제2품인 소희에 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입궁하게 되는데요. 그 무소희는 재입궁한 후에 이 소숙비를 가볍게 제껴버리고 왕황후에게도 깍듯하게 대하면서 엄청난 처세술을 보이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소희는 입궁한 후에 652년에 이치의 장남 이홍을 출산했고 그 2년 후에는 첫 딸 안정공주를 낳았는데 이 왕황후와 고종이 아이를 보러 무소희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왕황후가 먼저 아이를 보고 바깥으로 나오는 타이밍을 잡아서 자기 딸을 스스로 죽여버리고 그 시신을 이불로 덮어두었다가 나중에 고종이 딸을 보러 들어오니까 울면서 싸늘히 식어버린 딸의 시신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일은 고종이 생각하기에 후사가 없었던 이 왕황후가 무소희를 시샘해서 아이를 죽인 것으로 의심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종이 이 왕황후를 폐서인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무소희를 황후로 삼는 것인데 이때 이 왕황후의 폐위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이 장손무기 나 저수량과 같은 핵심 인물들이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같이 끌려 내려와서 관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의부나 허경종과 같이 측천무에 달라붙은 핵관들이 실권을 장악한 것이죠. 그리고 폐위된 후에 그 왕황후와 소숙비는 측천무에게 살해당하게 되는데요. 곤장 100배를 치고 다리를 잘라서 술 항아리에 가두어 죽였다고 한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장손묵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선비족, 그 중에서도 탁발부 출신으로 북위 왕조의 일족입니다. 그러면서 태종 이세민의 어릴 적 친구이면서 태종의 황후인 장손황후의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태종의 손이 처남이자 고종 자신에게는 외숙부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장손무기는 전형적인 관롱 집단일 뿐만 아니라 그 관롱 집단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시 재상이었던 저수량은 무소희가 태종을 섬겼던 후궁 출신이기 때문에 선제인 태종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 입주할 때 들고 들어가던 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져갔던 그 홀, 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홀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무축천의 즉위를 말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고종을 더 열받게 해서 저수량은 지방관으로 자천돼 버리죠. 이 저수량 역시 태종의 18학사 중 한 사람이었던 저량의 아들로 이 저량은 술을 섬기다가 태종에게 발탁돼서 관롱 집단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 밖에 우지령 등 기타 중요 관롱 집단 출신들이 이 고종 시기에 모두 실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실각을 하면서까지 무축천의 황후 옹립에 그렇게 끝까지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축천이 바로 태종의 후궁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즉 황후를 뽑는데 후궁 출신을 뽑을 게 아니라 황족 출신, 즉 자신들이 속한 관롱 집단 중에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이 무축천이 새롭게 황후가 되면 외척이 생길 게 뻔했기 때문에 기존에 전권을 잡고 있었던 이 관롱 집단으로서는 그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무축천이 자신의 아들, 딸
딸들을 모두 죽여버릴 정도로 잔인한 인간이 아니었다면, 그랬었다면 무축천이 즉위한 후에도 관롱 집단이 모조리 제거되지 않으면서 관롱 집단은 권력을 유지했거나 적어도 외척들과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축천은 그 싹을 모조리 애초에 다 잘라버린 것이었죠. 만약에 마키아벨리가 있었다면 훗날 사람이지만 무축천에게 크게 기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3대 고종의 치세에 향후 책림 문제를 둘러싸고 서위 이후 항상 언제나 100년 넘게 지배 집단으로 군림해왔던 이 관롱 집단이 드디어 일제히 몰락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관롱 집단이 비운 자리는 어차피 새롭게 누구에 의해서로든 채워져야만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것은 당 왕조에 드디어 새로운 지배 집단이 들어서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겠습니다. 측천무하면 의뢰 중국 유일의 여자 황제라는 것에 항상 주목하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한 세기 이상 중국을 지배해왔던 관롱 집단이 무너지고 새로운 새 시대가 펼쳐졌다라는 것이 바로 무축천 즉위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